엔비디아의 역할과 예. 그리고 시장이 또 아까 다우존스 지수가 간밤에 또 신고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쵸. 상승 종목이 90%고 하락 종목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힘이 굉장히 좋아요. 스탠프 500이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한 뭐 8대 2, 9대 1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네. 지금 또 주말에 금요일 날 네. 홍콩 증시도 올랐지만 네. 중국 증시도 한 심천 지수 같은 경우 3%대 올라줬어요. 네. 그러면은 정말 오래간만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기류들이 약간 좀 바뀌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저는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이 사진 한 장으로 좀 대체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 듣는 소식도 많고 문제가 되게 복잡합니다. 사실 이 장은.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좀 단순화시켜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하락장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렇게 곰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곰이 얌전한 곰이 아니라 좀 이제 굉장히 새끼를 빼앗긴 화난 곰처럼. 근데 원래 엔비디아는 황소였습니다. 이 장을 이끌고 온 엔비디아라는 뿔 하나와 그리고 챗 GPT라는 뿔 하나로 이렇게 사실 이 시장이 끌고 왔었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곰으로 바뀌었어요. 지난 한 주간. 반면에 금리 인하, 그럼에도 시장이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금리 인하라는 황소가 강력한 뿔로 이렇게 받아쳐가면서 지금 이 시장이 버티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양상이 좀 더 지속되지 않겠나. 그래서 황소의 역할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고 곰의 역할은 엔비디아.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역할이 너무 막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국내 반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아까 장 마감하자마자 인텔도 10% 올라가는 것까지 고려해서 네. 2분기 엔비디아 실적이 이렇게 미국 돈으로 300억 달러 발표가 나왔어요. 1분기가 260억 달러였고 작년도 2분기가 135억 달러였는데,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억 달러면 13조 4천억이거든요.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한 40조 원 정도 2분기에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이제 1조 원 정도 매출 발생하면 순이익 20% 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순이익 20% 내는 거는 제조업으로서는 거의 어렵습니다. 이제 네. 제약주 같은 경우가 한 40% 정도 나와요. 제약주는 왜냐하면 약이기 때문에 특허를 20년간 보장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10조 원어치 팔아도 한 5조 원 정도 순이익이 나는 이런 구조거든요. 약 하나에. 네. 그런데 제조업체 중으로서는 처음 있는 것 같아요. 30조 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제조업은 아닙니다만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업체니까, 근데 75% 순이익률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그것도 대단한 건데요. 그죠? 이건 대단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경이적인 수준인데, 저는 예. 제약업을 제외하고는 이런 순이익을 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애플도 못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가 예전에 했었던 수준, 그런 정도 수준인데, 근데 이거가 이제 왜 75점밖에 못 맞았냐는 거죠. 지난 분기에는 78점 맞았는데 순이익이. 네. 그래서 이게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주식이 해외 증시만큼 못 올라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작년 2분기에는 135억 달러였어요. 매출액이. 그러니까 뭐 20조 원, 한 17조 원 정도 됐겠네요. 그런데 이번 2분기에는 300억 달러입니다. 정확히 300억 4천만 달러예요. 그런데 그러면 122% 성장했습니다. 매출액이. 그러니까 1억짜리, 2억짜리, 1조짜리가 아니라 뭐 10조짜리가 매출액 1년 만에 이렇게 2배 넘게 성장했다. 뭐 세계적으로 아주 역사적으로도 독특한 현상입니다. PC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한 30년 전 휴렛 패커드나 델 컴퓨터가, 그때 휴렛 패커드가 지금 엔비디아처럼 비슷하게 시가총액 1위까지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피처폰, 이게 누르는 거 셀룰러폰, 노키아가 한번 시총 1위 찍을 때가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EPS는 작년 2분기에는 25센트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68센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67점 이렇게 뭔데 그냥 반올림해서 68센트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에 보면 67로 나오고
어디에 보면 68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센트니까 68센트밖에 1달러 미만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매출은 데이터 센터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300억 달러 중에서 263억 달러, 매출의 88%, 즉 AI 데이터 센터가 즉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나 한국의 카카오나 네이버나 삼성,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이터 센터가 주요 고객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용 PC라기보다는 지금 인공지능 PC를 한 개당 이 칩을 뭐 2만 달러, 4만 달러 주고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데이터 센터 짓는데 1조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유지비는 뭐 1년에 한 2천억 정도 들어가는 1천억에서 대부분 절반은 전력 인프라에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를 유지하고 지을 수 있는 대기업들이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보시면은 하이닉스도 이제 같이 들어가겠죠. HBM 반도체가. 문제는 뭐냐면 글씨가 좀 작지만 그냥 여러분 설명만 한번 들으세요. 요게 작년 2분기의 매출 주당 순이익입니다. 25센트죠. 요게 이제 이번 2분기에 67센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은 여기 135억 달러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300억 달러가 됐다는 거죠. 근데도 왜 주가가 빠졌느냐? 앞으로도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3분기 실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81억 달러잖아요. 그렇죠? 181억 달러고 주당 순이익은 37센트입니다. 이 37센트가 이제 얼마만큼 가느냐? 181억 달러가 과연 이번에 또 성장할 수 있느냐? 3분기에. 근데 회사가 미국은 법적으로 실적 발표를 2분기 거를 해가면서 다음 분기 거는 우리는 이렇게 예상해 하고 이걸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안 하는데 미국은 그걸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는 3분기의 실적이 325억 달러 정도 예상해. 그러니까 겨우 1분기, 2분기 대비 2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늘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81억 달러가 작년도 3분기인데 이번 3분기에 325억 달러 되면 겨우 정확히 79점 몇 %예요. 그러니까 80%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H100 반도체가 나온 다음에 단 한 번도 분기마다 100% 미만으로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대비. 처음으로 100% 아래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3분기에. 그러니까 실적은 되게 좋았지만 성장 속도는 이제 끝났구나.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이제 주저앉았구나.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37센트인데 아까 보셨지만 2분기에는 272% 성장했잖아요. 25센트에서 67센트로. 근데 지금 3분기에 37센트인데 그러면 272%만큼 성장하려면 1달러를 달성해야 됩니다. 67달러에서 이번에 이제 만약에 그런데 적어도 1달러는 좀 거의 불가능해 보고 왜냐하면 매출액이 겨우 25억 달러밖에 안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작년 대비는 80%밖에 안 늘어나고 그러면 EPS 주당 순이익이 최대한 찍어봐야 한 75센트? 뭐 더 맥스로 해서 80센트라고 본다면 그래도 이 정도 갖고는 그 성장의 어떤 2분기까지 일어났던 이런 성장성을 대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냐면 엔비디아는 이번에 블랙엘 출시에 이게 원래 보시면 이게 이제 H100 반도체에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엔비디아가 이번 1, 4분기에 발표했던 로드맵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2024년도 6월 말까지 블랙웰을 대량 생산해서 공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H100, 200 반도체하고 H100 반도체를 일단 스탑시켰습니다. 스탑시키고 우리는 이걸 기다리겠다. 왜냐 가격은 한 30-40% 싸고 반면에 성능은 또 좋아요. 그러니까 기다린다겠는데 지금 이게 6월에 나와야 되는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설계적인 문제로 4분기 연말 정도나 이게 안 되면은 또 다음 분기까지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은 4분기에는 굉장히 안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발주는 안 되지. 그렇다고 그 회사들이 이걸 사지는 않겠지. 그래가면서 또 경쟁사들인 AMD나 이런 반도체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이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국내의 하이닉스, HBM 반도체의 이 어떤 불안감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이오테크닉스의 불안감으로도 그동안 HBM 때문에 움직였는데 최근에 빠졌던 종목군들한테 불안감으로 나올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국내 시장에서 바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하이닉스 그러면 이거 좀 어렵겠는데 반면에 삼성전자한테는 좋겠죠. 시간을 벌었으니까. 그래가면서 그 돈들이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혹은 반도체를 잠깐 좀 이제 수차 실현해 놓고 2차 낙폭과대됐던 2차 전지라든가 혹은 그 아래 이제 바이오라든가 혹은 금리 인하 쪽 방향으로 뭔가 대체를 지금 해야 되는 한국만 놓고 본다면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좀 내려오고 이쪽은 올라가면서 그렇지만 종합주가 지수는 결국은 박스권 형태로. 그래서 종목 간의 양극화는 좀 심화되는 이러한 현상이 국내에 미국에서 나타나지 않는 좀 독특한 현상으로 그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반도체를 공략할 거냐 아니면은 반도체를 구분해서 봐가면서 이쪽 바이오나 2차 전지나 혹은 네이버 카카오나 낙폭과대 어떤 다른 형태 금리 인하 관련주들을 볼 거냐가 9월에 수익률이 결정이 되고 지금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종목을 교체할 거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저는 전화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뭐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맞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제 수그러들지 않는 이 AI 거품론 그리고 또 높아질 대로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휘청거렸던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뭐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생각보다 또 탄탄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 신고점을 연일 새로 쓰면서 기세는 굉장히 강합니다. 국내 증시에서 또 본다면은 앞으로 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수학의 계절에서 네. 기쁨을 맛볼 수 있을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한국도 엔비디아가 HBM에 대한 문제 때문에 네. 이제 주가 발목을 잡은 것도 있어요. 예.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우는 신고점인데 엔비디아가 없어요. 여기는 다우에는. 그쵸. 그런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총 네. 이제 2위에서 3위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게 발목을 잡아서 나스닥 시장이 다우존스 지수만큼 직고점을 못 치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반면에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에서는 또 수익이 또 괜찮아요. 그러면 저희도 그걸 그대로 카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고매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황소의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엔비디아 이렇게 6%씩 빠지면 미국 시장도 출렁거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금리 인하라는 황소가 아까 버텨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9월 17일, 9월 18일, 그 다음에 11월 7일, 그리고 12월 18일 이렇게 이번 연도 3번 남아 있는데 3번 연속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지금 황소로 작동 중이다. 그래서 반도체주에서 어떤 흔들렸던 이런 까먹은 거, 반도체는 쭉 올라왔다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수혜주 그리고 특히 이런 시소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특히 어디서 나오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처럼 낙폭과대 그리고 국내에 장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이 빠른 분야가 고령화예요. 그리고 일반 제조업에서 탈피해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쪽 그리고 이제 우리 앵커님도 상당한 미인이시지만 아유, 이 감사합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 되게 미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려 그렇죠. 보인다고 그러고. 요즘은 다들 너무 예.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BTS나 이런 것 때문에 K-뷰티가 지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톡스 네. 이런 거하고 K-뷰티.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그렇죠. 너무 잘 나갔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난 몇 년간 3, 4년간 하락했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의 돈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돈의 물결에서는 바로 9월에 수확할 부분은 바로 금리 인하주와 바로 그러한 종목군들이 당분간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2024년도 수익률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좋은 시간대로 보시고 바로 그러한 곳에 지금 저는 적극적인 종목의 어떤 교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